전국시대가 추천하는 8월에 볼만한 우리 지역 전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5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근현대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변월용 경계를 넘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기념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전시 미리 보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전시는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변월용 경계를 넘다 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입니다. 올해는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으로 변월용 경계를 넘다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변월용 작가는 한국과 러시아 등지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작가로 한국 역사와 러시아 역사를 관통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변월용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인 작가 변월용. 여대주의 유랑촌에서 태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후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미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화가일까요? 변월용은 191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러시아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경계인의 삶을 살았던 작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핀미술대학에 고려인으로 처음으로 수석 입학을 했었고 평양미술대학 학장 및 고문으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변월용은 러시아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산 증인으로 그의 작품을 보시면 인연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변월용 작가의 서거 30주기이자 한러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경계에서 살아갔던 고려인 작가 변월용이 평생 동안 그린 그림을 시대별로 보면서 우리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월용 경계를 넘다 전시는 총 7가지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부터 5부까지는 작가의 연대기를 쭉 따라가면서 작가의 인생을 훑어보며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6부에서부터 7부까지는 작가의 특징 있는 작품 초상화라든지 대생, 판화 그리고 마지막 작가의 다른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월용 작가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변월용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변월용은 언제나 고국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수청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그린 작품으로 보시다시피 얼굴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미완성인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표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점이 없고 슬퍼 보이는 것이 바로 큰 특징이고 당시에 고국에 버려진 그런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월용의 작품에는 사슴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사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작품은 바위와 사슴이라는 작품인데요. 변월용은 이제 고국에 버려진 이후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사슴이라는 소재인데요. 사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민하고 소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월령은 경계인의 삶을 살면서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삶을 살았는데요. 그 속에서 느껴야 했던 차별과 부담감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사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뒤쪽에도 보시면 사슴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전 변월용 경계를 넘다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전시는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한국 특별전. 귀여운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고요?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알려진 피너츠는 코믹 스트립의 만화 형식과 삶에 대한 철학이 따뜻하게 담긴 스토리를 바탕으로 70여 년간 전 세계 인류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시대 아이콘입니다. 특히 작년은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5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달 착륙일은 인류에게 굉장히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게 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스누피를 매개로 이를 전시로 꾸려서 관람객들과 교감해보고자 전시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1950년 찰스 슐츠에 의해 탄생된 만화 캐릭터인데요.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주년을 맞이해 투 더 문 위드 스누피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본전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너츠의 원작자인 찰스 슐츠 뮤지엄에서 대여해온 역사적인 소장 자료들과 그리고 현대미술가와 디자이너들 30여 명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현대미술 작품존, 그리고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과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 가능한 체험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스누피와 달 착륙에 관련된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스누피가 함께한 달 착륙 포스터, 달 착륙의 순간에 함께한 사진 등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찰스 슐츠가 직접 그린 우주복을 입은 스누피는 주목해야 할 작품 중에서도 단연 1등입니다. 이 작품은 찰스 슐츠가 1968년 나사의 세이프티 마스코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린 밑그림 드로잉 작업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찰스 슐츠의 손때 묻은 작업의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은 30명의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만든 콜라보 작품을 통해 스누피와 친구들을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빛과 영상으로 스누피의 달 착륙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에 주목해주세요. 본작품은 사일로랩 그룹의 워치 더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미지와 사운드,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작품으로 스누피가 달 착륙하는 순간 그리고 과정에 담긴 환희와 기쁨을 미디어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 현대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그려진 피너츠 만화인데요. 어릴 때 보던 만화를 떠올리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색채의 이 작품에도 주목해주세요. 그래피티 작가 제이 플로우의 붐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5일 동안 미술관에서 체류를 하면서 완성시킨 거대한 벽화인데요. 작가 특유의 캐릭터인 그 튜브 캐릭터와 스누피, 우주복을 입은 스누피가 만나서 교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작업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미술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으니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하기에는 귀여워도 너무 귀여운 스누피와 친구들.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보는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름방학 체험 코스로도 좋겠죠. 저희 미술관에서 특별히 마련한 이 공간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위한 관람객 참여 공간인데요. 전시를 다 보시고 난 이후에 피너츠 캐릭터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기나 만들기,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특별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본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누피라는 캐릭터가 한국 현대미술가들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예술가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나들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만큼 좋은 휴식도 없겠죠. 이번 주말 경주로 전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믿고 싶기도 했어. 동해에서 출발하는 세계 바다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바닷속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과학 교육시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미지의 세계 바다로 떠나볼까요? 이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 교육 공간 국립해양과학관이 울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화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세계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해양과학관이라는 이름답게 입구부터 다양하고 신기한 심해 어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여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반기는 이 조각품은 한국형 귀신고래. 과거 우리 동해 바다를 누비며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고래였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죠. 전시장 입구에서도 대형 고래 설치물이 반기는데요. 공의 이동을 통해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여기 보면요, 나는 해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고 생각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도 오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요. 심해 바닷속을 걷는 듯한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정말 깊은 바다로 떠나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션홀을 통과하면 이렇게 다양한 전시 공간들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구역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양과학이다 보니까 저 혼자 대충 이렇게 둘러보면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알고 볼수록 더욱 재미있는 게 전시 관람이잖아요. 그쵸?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과학관 전시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전시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데 꼭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키네틱 아트인데요. 키네틱 아트는 해류를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이 키네틱 아트 외에도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를 들어간 딥시 챌린저호도 실물 모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탐사 장비까지 보고 나면 지금 우리의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 양이 한 달에 우리가 칫솔 하나를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치약이나 또는 스크럽제 안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 클렌징 폼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걸로 바꾸고, 네, 또는 자연 분해가 되는 자연 분해가 알갱이들. 되는 걸로 네. 네, 꼭 바꾸겠습니다. 실천. 저부터 실천 화이팅! 파이팅! 이어서 찾아간 전시는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관인데요. 해양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관측되는 해양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장마로 폭우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되게 큰데 이것도 바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혹시 기상이변 종류 중 하나인 엘니뇨와 라니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본 기억이. 네. 그 라니냐라는 현상은 바로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 때문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폭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기상이변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전시 체험을 통해 바다오염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쉽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흥미진진한 전시를 만나볼까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심해입니다. 아, 심해요? 네, 심해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거는 바로 열수 분출공인데요. 바다의 화산이라고 이 밑에 마그마가 존재해서인데요. 이 마그마로 인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고 이 미생물들을 먹고 자라나는 다양한 심해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심해 생물들은 빛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먹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진화를 해왔습니다.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 전시를 보면 볼수록 바다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인데요. 영상관에서는 바다 탐사를 떠날 수도 있고요. 해저 도시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 국립해양과학관에 왔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를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구같이 생긴 못생긴 물고기가 웃기게 생겨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학교 다닐 때 좀 어렵게 배웠던 기후 문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의 하이라이트 393m의 해상 스카이워크와 해중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바다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쿠아리움이 아니고요. 바로 국립해양과학관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해중 전망대의 수십 6m 아래에 있는 진짜 동해바다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 신기하죠? 수십 6m 바닷속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바다 친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 더 설레고 기대되는 곳입니다. 바닷속 풍경을 봤으니 이제 먼 바다를 살펴볼까요? 2층 해상 전망대에서는 독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네요. 바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나오니까요. 바다에 대한 좀 특별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요. 뭐니 해도 바다잖아요. 바다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곳 바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당분간은 무료 입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전시, 체험, 영상으로 배우는 바다의 모든 것이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울진 바다와 함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알찬 여름 보내세요. 국민 보양식! 환장하는 맛이죠.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되는 보양식입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여름에 안 먹고 지나가면 섭섭한 백숙입니다. 몸보신을 오리백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장어로 합니다. 더울 때 먹어야 제맛인 백숙. 야외에서 먹으면 몇 배로 맛있을까요? 지금 창원으로 갑니다. 도심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요즘. 여름 휴가 기분도 내고 몸 보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리백숙, 닭백숙이나 오리 불고기 같은 보양식 전문 가게이고요. 무더운 여름에 원기 충전하실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을 거뜬하게 나게 해줄 튼실한 토종닭 준비됐습니다. 한방 닭백숙 요리하는 과정입니다. 닭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한약재를 이제 같이 넣어서 이제 간을 한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그 과정입니다. 감초, 대추,
황기, 마늘, 구기자 그 외에 몸에 좋은 한방재료가 들어갑니다. 물을 넣고 소금 간을 조금 친 다음에 1시간가량 푹 고아서 이제 손님들께 음식이 제공됩니다. 예,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고 일반적으로 한방백숙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제 저희 주 원재료는 2가지인데 백숙 종류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닭백숙, 오딱백숙, 상황백숙 그리고 오리도 똑같습니다. 닭과 오리, 백숙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친구들이랑 몸보신을 한다 싶으면 저는 한방 오리백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오리에 이제 다량의 좀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을 좀 제거해줘야 약간 느끼한 감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온나무 들어간 오리백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질된 오리를 넣고 그 다음에 풍미를 느끼기 위해 이렇게 온나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삼배 주머니에다가 찹쌀을 넣고 오리백숙에 들어간 온나무 빼고 이제 상황버섯이 들어가면 상황백숙이 됩니다. 근데 백숙은 끓고 있는데 홀이 휑합니다. 백숙이 한 1시간 이상 정도 푹 구워야 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백숙 같은 경우는 예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손님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준비되는 백숙. 보통 여름에 얼마나 나갈까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 닭 통틀어서 100마리 이상 나갔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에는 또 얼마나 이제 손님들이 찾아주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풍경 한 번, 그리고 백숙 한 입. 그 맛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옛날 그 어릴 때 그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 닭백숙 먹는데 이거 먹으니까 요즘 엄청 더웠는데 막 힘도 뿔뿔 생기고 막 코로나도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골 실력 뽐내면서 야무지게 먹는 백숙. 여기부터 뜯어야 제맛이죠. 백숙은 또 다리가 왔다 안 익었나? 야, 내가 한번 볼게. 많이 물어. 어차피 하나 남아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살코기에 아삭한 양파절임, 또 시원한 오이무침 올려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이반찬도 인기입니다. 이거 배추 겉절이 만들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하고 간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또 거친 고춧가루하고 매실 액기스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뭐 직접 이래 담그면은 손맛하고 정성도 들어가고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이래 직접 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인정하는 또 하나, 사진도 맛집. 완전히 그냥 여기 지상 낙원입니다. 뭐 캠핑 나갈 필요도 없고. 비닐하우스라서 빗소리도 들리고 뭔가 더 운치 있고 약간 숲속에서 먹는 느낌. 시원한 분위기에 화끈한 맛도 즐길 수 있는데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일주일간 이제 숙성시킨 수제 특제 소스입니다. 오리고기 넣어주시고 양파와 같이 수제 특제 소스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참기름. 버무린 음식은 이제 바로 불판 위에 올려서 그대로 이제 손님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익는 것도 맛있는 오리 주물럭. 한쌈하면 더위도 잊혀지는데요. 저희 오리 불고기랑 오리 백숙 시켰습니다. 뭐니 해도 오리 불고기와 오리 백숙 짱이죠. 여기 와서는 불고기 한 번, 그리고 이런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는 백숙 한 번, 이렇게 해서 원기를 충전해줘야 됩니다. 요번에 이렇게 오리백숙 먹으니까 닭보다 살이 훨씬 부드럽고 그다음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 좀 있으면 죽도 나오니까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백숙의 마무리는 죽이죠. 맛있다. 죽을 꼭 드셔야 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볶음밥을 다 볶은 다음에 이렇게 쫙 펴주거든요. 쫙 펴주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밥을 조금 눌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눌러야 맛있단 말이야. 또 이렇게 눌러서 누룽지처럼 먹으니까 더 고소한 것 같고 그냥 오리 주물럭을 먹으면 무조건 볶음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딱 그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복날에는 신랑을 먹여줘야지. 그렇죠. 내 신랑, 내 가족을 꼭 챙겨서 오딱 오리불고기, 오리백숙을 꼭 같이 드세요. 이제 도심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야외의 좋은 경관을 보면서 몸보신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찾아오시면 좋은 가게입니다. 여름에 즐기는 호사, 여름 보양식. 백숙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세요. 차가운 금속에 따뜻한 감성을 더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 정착해 전통 금속 공예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주인공. 거칠고 투박한 쇠에 생명을 불어넣는 임방호 작가입니다. 그의 일상을 만나보시죠.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시가지에서 약 30분을 달리면 한 고택에 닿습니다. 임방호 작가의 보금자리이자 작은 시골 공방입니다. 정적을 깨는 쇠 두드리는 소리. 경력 37년의 중진 작가인 그는 금속 폐물 전통 기술 전승자입니다. 제가 제 수활 무렵에 제 지금 스승님이신 송명수 교수님의 개인전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금속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조형적인 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제 어릴 때 제 장난감을 만들고 뛰어놀던 그런 어떤 끼들이 금속 공예의 어떤 그날 어떤 본 모습을 보고 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고향인 이곳 임하면 금소리는 안동포 마을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레질을 보고 자란 그가 전통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아무리 공예가라고 해도 금속은 워낙 다루기 힘든 소재. 지금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금속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임방호 작가입니다. 예, 우리 그 금속 공예라 하면 주 재료가 가장 단단하고 한번 셉니다. 이 쇠를 저희들이 열을 가해서 제 마음대로 구부리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형적인 작품을 만들고 제 내면의 철학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방호 작가는 단순히 전통 금속 공예를 전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그 결과 최근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2020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한국인 어떤 대상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어떤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상이 주어집니다. 상이라 하는 것이 어떤 즐겁기도 하고 행복합니다만은 제 양어깨에는 또 다른 짐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재능을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전통 공예에 있어 가지고 도와드리겠고 또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속 공예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예 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기능 전승자들과 함께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온 임방호 작가. 그가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우리 금소마을 제 고향에 들어온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골이랑 하는 동네가 전부 다 어른들 위주다 보니까 대화 상대라든지 또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내 곁에 제 집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때라든지 고민스러울 때 집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제 집사람이 저하고 같은 전공자이다 보니까 작품에 있어가지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어떤 상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방호 작가에겐 반짝 같은 존재. 마찬가지로 금속 공예가로 활동하는 박찬희 작가는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자 1호 제자인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다시 결혼해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치밀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성향이 평소에 가족들을 또 세심하게 살피는 어떤 그런 원동력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런 좋은 감성을 나누고 또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도 보면 서로 같이 감동하고 이런 사이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의지가 돼주는 공예가 부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던 중 아내인 박찬희 작가가 반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좀 안 출출해? 참 좀 해줄까? 뭘 해줘요? 참 좀 해줄까? 비도 오는데. 임방호 작가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아내 박찬희 작가. 덕분에 뚝딱 구워낸 부추전으로 잠깐의 휴식을 만끽합니다. 공예가 부부의 별스러울 것 없어 보이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부부에겐 행복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한 꽂입니다. 한 꽂인데 제가 이 작품의 모티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상당히 이뻐하고 귀여워하셨어요. 할아버지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갓을 가지고 이렇게 향꽂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4층 합인데 요거는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줄 때 여기다가 어떤 담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우리 가구에 들어가는 장석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안동 지방에도 문을 찾아보니까 한 7, 8가지의 반다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선비들이 책을 보관하는 반다지로서 우리 선비들께서는 화량보다는 소박하고 좀 단조로운 어떤 반다지를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그는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떨어져 있는 제자에게 안부를 묻는 임방호 작가. 실제로 가면 우리 안동에서 볼 수 없었던 거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거야. 일단 내가 문자로 그 로고로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로고로 하는 집도 한번 가보고.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려고 애쓰는 임방호 작가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 공예가 상당히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기성세대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크게 못 느끼지만은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전통 공예를 배우기 위해서 정부 내지는 기관에서 조금의 어떤 경제적인 배우는 동안에만 해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통 계승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임방호 작가. 그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철학은 퇴계 이황의 경사상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근래에 어떤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공경 경자를 여러 서체로 붓글씨로 써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으로 투각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구의 형태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런 구의 형태는 어떤 지구를 나타내고요. 온 지구에 온 세상에 이런 공경 사상이 좀 깃들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며 겸손하게 말하는 임방호 작가. 그는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을까요? 문헌상으로 보니까 우리 반다지들이 한 7, 8가지의 반다지들이 안동 지역에 안동, 영주, 봉화 이 지역의 반다지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 하면은 그런 반다지의 장석을 만들어 봐가지고 우리 다음 후세들에게 우리 안동 지역에도 이런 반다지에 이런 장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깎고 자르고 두드리고 경쾌한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금소리엔 금속의 전통의 철학을 담는 임방호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동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 기능장, 용접, 배관, 에너지, 위험물, 금속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하고 배관 기능장입니다. 저도 용접 기능장. 자신이 가진 기술로 감동을 선물하는 사람들. 이들의 남다른 이웃사랑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화이팅! 울산 동구에 자리한 한 주택가. 계단 밟으실 때 이 발목이 겹질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현대중공업 기능장들이 모인 이유 바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때문인데요.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철저히 방역부터 실시합니다. 집수리 저희가 가진 기술들이 이제 기능장이라고 하면 뭐 기계 분야, 금속 분야, 전기 분야, 재료 분야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자기가 보유한 기술들을 사회공헌에 직접 쓰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들을 또 하고 그 가치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수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언 18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2000년 모임을 만든 이후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기능장만 400여 명이 넘는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 이제 수혜처 발굴을 해주셨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오늘 이제 날짜를 정하고 회원분들이 참여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 어떻게 작업을 시작할 것인지 의견부터 나눠보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한 40년 됐더라고요. 그래 너무 노후돼가지고.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까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천장과 낡은 스위치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작업 순서 대충 어떻게 되나요? 작업 순서는 먼저적으로 전반적으로 짐 꺼내고 도배장판 1차적으로 그리고 베란다 사시 수정 그리고 빗물 새는 거 자꾸 전등 노된 거 스위치 이런 거 보시다시피 참 오래됐습니다. 이런 거 교체할까지 계획 잡고 있고 화장실 천정 보수까지 계획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리를 시작하기 전 집안 물건부터 옮겨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집수리 복사 경력만 10년 이상. 역시 베테랑들답습니다. 이제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하는데요. 집을 수리하러 다닐 때마다 마음가짐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산다는 집처럼 깔끔하게 등을 교체할 마음입니다. 이게 제 어머니 사실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머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이제 수리해 볼 예정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채 세월을 견뎌낸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일일이 다 뜯어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인테리어 전문가로 오해받을 만큼 실력도 꽤 늘었다는데요. 도배만 제가 기능장에 이제 가입해서 계속 도배만 했으니까 제가 한 7년 정도? 아직까지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차후에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딸 예정입니다. 이번엔 기계 기능장들이 세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붙여버리면 이거 문 열린다. 문 열어서. 한눈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 견적이 딱 나오는 눈치인데요. 현장 실무에서 이제 배우는 노하우를 이런데 접목하면 오히려 그 현장에서 했던 일을 약간 변형하면 이쪽도 좀 적응이 좀 빠른 그런 편은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도시락.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서 그런지 여느 도시락보다 맛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맛은 며느리도 몰라 봉사해본 사람만 안다고요? 또 봉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밥 먹으니까 더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이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깊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이래 돼서 상당히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서 또 고마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소셜 업체에서 같이 해주시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먹게 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배관 확인부터 방충망 교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사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 고민도 많았지만 이럴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세척자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수도배관 점검을 하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 소셜 리어카라는 걸 기획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봉사하는 좋은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은 좀 좋아요.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제거되니까 세집을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평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한 10몇 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 오래된 조명은 교체 완료. 전기시설도 이상무. 상틀 먼지까지 확실히 제거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남은 것은 물건을 원상복귀시키는 작업.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죠. 집수리가 끝났다는 소식에 어르신도 한 걸음에 달려오시네요. 달라진 새 보금자리에 신나시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우리가 있을 때 해야. 이제 무거운 거 다 나왔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다 앉아 계시죠. 다 마음에 드네. 예. 자, 저 작가님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가구 배치 서비스까지 척척 완성. 어머니도 이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새로 또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큰 것만 이제 넣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보여드리고 이제 또 어머니 마음에 드시게 옮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묵었던 어르신의 공간이 기능장들의 손길이 닿으며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기분이 뿌듯하고요. 처음에 와서는 막막했는데 봉사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는 저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기분 좋죠. 저기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연세가 아마 비슷한 그런 나이인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지만 항상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도 뭐 어머니 집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한테 뭘 해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벽지. 비까지 스며들어 보기 싫었던 이곳이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훨씬 깨끗해졌죠? 울퉁불퉁했던 부엌 바닥도 깔끔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만 같았던 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등까지 새로 달며 마치 새 집이라고 해도 믿어질 것 같네요. 연말까지 또 한 5집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혜체를 발굴해서 또 시간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또 보람된 활동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이런 작은 봉사들이 또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가 된다면 그만큼 큰 보람으로 또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능장들의 재능이 모여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도 참 행복합니다.